관광지를 어디에 갔다, 뭐 저기에 갔다, 이제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거는 자연 풍광이 아주 아름답게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자연 친화적으로 쉬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남해 자체가 정원이에요, 여기는. 남해 풍광에 빠져보신 분은 두 번, 세 번, 여러 번 방문하게 되고 대한민국의 마지막 남은 청정 관광 도시 남해군입니다. 남해라고 하면 뭐가 떠오르시나요? 맑고 잔잔한 바다, 맛깔난 음식, 여유 이런 게 생각날 겁니다. 이런 남해 지역엔 여러 훌륭한 도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 꼭 하나만 골라 가봐야 한다면 저는 경남 남해군을 고르겠습니다. 연평균 기온이 14.6도로 따뜻하고 연 강수량은 약 1780mm로 풍부한 지역입니다. 살기 좋은 땅이라 신라와 고려를 거쳐 조선시대까지 기록이 다양합니다.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곳도 이곳입니다. 이순신 장군을 기린 충렬사도 여기 있습니다. 2021년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할 때 대한민국 국민의 국가 정원으로서 힐링의 장소로서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 통과됐습니다. 멸치, 고등어, 또 조개류, 해산물 정도가 정말 맛이 있고 영양가가 높기 때문에 한번 먹어보고 맛을 본 사람들은 잊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일동포 같은 경우 어릴 때 먹어봤던 해산물을 잊지 못해서 지금도 그리워하고 또 일본으로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일본에 돌아가서도 잊지 못하는 맛이라니 직접 맛보러 떠났습니다. 항구 한켠의 작은 음식점입니다. 먼저 나온 요리는 멸치회입니다. 멸치살을 발라내고 매콤새콤 달콤한 소스에 버무렸습니다. 요새가 한창 멸치철이라 싱싱하고 담백합니다. 다음으로 나온 요리는 이곳 메인 요리 멸치 쌈밥입니다. 통멸치를 얼큰한 국물에 끓여냈습니다. 멸치를 건져 야채와 밥, 수제 야채절임과 싸먹습니다. 찌개 같은 류의 음식을 밥이랑 싸서 먹는다는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되게 신선한 발상인 것 같고 배가 부르니 주변 경관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바다 한가운데에 징검다리 같이 생긴 게 있어 봤더니 죽방염이었습니다. 500년 이상 된 전통 물고기 잡이 방식입니다. 대나무로 부채꼴 모양의 울타리를 만들어두면 밀물 때 들어온 물고기들이 썰물이 돼도 빠져나가지 못합니다. 환경 오염도 없고 물고기들도 다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방염 멸치는 고급 멸치로 유명합니다. 2014년 국가중요어업유산 제1호로 지정됐고 최근엔 국가중요농어업유산 등재를 검토하는 실사단도 다녀갔습니다. 남해대교도 보입니다. 경남 남해군을 처음으로 육지와 연결한 다리입니다. 1973년 개통한 660m의 다리로 개통 당시 국내에서 가장 긴 다리였습니다. 상주은 모래비치는 남해에서 가장 유명한 해수욕장이라고 자부할 만큼 아름답습니다. 2km에 이르는 고운 백사장과 에메랄드빛 맑은 바닷물이 특징입니다. 다랭이 마을도 빠질 수 없습니다. 경사진 해안 산비탈을 따라 층층이 만든 계단식 논을 다랭이논이라고 합니다. 평지가 적은 지역에서 쌀농사를 짓기 위해 고안해낸 전통 방식입니다. 논으로서도 가치가 있지만 인근 바다와 돌담, 전통가옥 그리고 사람과 어우러져 어디서도 볼 수 없는 경치를 만들어냅니다. 경남 남해군의 자연경관에 대해 말할 때 매일매일이 새롭고 다채롭다고 말하곤 합니다. 이런 매력에 푹 빠져서 수도권에서 내려와 정착하는 사례들도 늘고 있습니다. 차명호 씨는 이 경치에 푹 빠져 아예 정착했습니다. 이 땅의 아름다움 하나 보고 파주에서 이곳으로 이사를 온 겁니다.
이후 바다가 보이는 계단식 논에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는 조합입니다. 이 정원을 보려고 전국에서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2016년에 일반 관광객들을 받았죠. 그리고 넓이는 한 5,000평 됩니다. 그리고 연간 한 4, 5만 명씩 오고. 저희는 따로 홍보를 안 하고 관람객들이 홍보를 해줘요. 특히 인스타 쪽이 많을 겁니다. 그 다음에 저 위에 사진 명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찍어서 올리는 게 꽤 클 겁니다. 여행을 하다 유명하다는 맛집이나 명소에 가봤지만 별 감동을 느끼지 못한 적 한 번쯤은 있을 겁니다. 그러다 우연히 발길이 닿은 곳에서 잊지 못할 감동을 받은 경험 역시 있을 겁니다. 경남 남해군은 이곳을 좋아하는 사람들에게 딱 그런 곳입니다. 조용하고 아름답다는 곳들을 찾아 떠났지만 실망만 했던 사람들이 모여드는 곳입니다. 원래는 제주도에서 하려고 그랬어요. 2017년에 처음 이제 땅 보러 가야지 해서 갔는데 마음에 드는 게 없었어요. 그 전에 제가 여기 남해 4시간 들른 기억이 있는데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래서 여기나 들렀다 가자 하고서 와가지고 부동산에서 얘기했더니 이 땅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한 일주일 만에 계약했습니다. 전체가 그냥 정원이에요, 여기는. 10몇 년 지났는데도 감탄을 하니까. 차 씨가 너무 보기 힘든 케이스인 것도 아닙니다. 발 없는 말이 천리를 간다고 많은 사람들이 경남 남해군의 아름다움을 찾아오고 있습니다. 벌써 수치가 변화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은 관심을 갖습니다. 1년에 한 3천여 분 정도가 남해에서 살기를 원하고 정착을 위해서 지역에서 집을 알아보고 또 주거지를 알아보고 하는데 남해에서 정착해 살면은 내 인생이 좋아지겠구나, 내 인생이 행복하겠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기촌하는 분들이라든지 또 남해가 연고가 없던 분들 중에서 한 달 살기를 하기 위해서 남해에 와서 생활했던 분들이 그런 속정을 느끼고 정착하는 분들이 많다. 그런 예는 많이 있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러 유명 관광지 독일 마을을 지나 언덕 위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남해바다도 한눈에 들어오는 훌륭한 전경을 갖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경기도에서 내려와 반달 살기를 하고 있는 부부를 만났습니다. 어디 가서 여행 좀 다녀본 편에 속한다고 자부하는데 지금껏 이런 곳을 만난 적이 없다고 말합니다. 힐링이란 게 말은 쉬워도 정말 얻기 힘든 건데 이곳에 와서 쉼을 얻었습니다. 수도권에서 치열하게 일하고 사람도 많이 접해야 했는데 그동안 쌓인 감정들이 많이 녹아내렸습니다. 유럽 여행도 다녀보고 동남아 여행도 다녀보고 일본 여행도 다녀오고 그다음에 뭐 저희 국내에는 알려진 여행지는 거의 많이 가본 것 같은데 48년 통틀어서 인생 중에서 가장 좋은 곳이 남해인 것 같아요. 뭐 20대 때 강남, 뭐 명동 이런 데를 지나고 30대 그냥 정말 뭐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이제 조금 마음도 여유로워지고 건강도 예전보다 이렇게 막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런 분위기를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와본 사람은 없지만 한 번은 와본 사람 없다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희는 당장 벌써 가을에 와야겠다 이런 마음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한 달 살기나 반달 살기 혹은 귀농 귀촌을 해본 사람들 중 실망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지역 텃세, 높은 물가, 불편한 편의시설, 생각과 다른 자연경관 등 기대가 너무 컸던 것일 수도 있지만 다시 도시로 돌아오는 경우를 적지 않게 봅니다. 그런데 여기는 전혀 다릅니다. 남해는 사람이 아직까지는 많이 없어요. 굉장히 큰 카페라든지 뭐 굉장히 뭐 큰 사람이 많이 몰리는 어떤 뭐 핫플이라든지 이런 건 아직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더 자연 친화적으로 쉬어간다는 느낌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제주도에 한 달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남해 오고 나서 사라졌어요. 시간도 많이 안 보는 것 같고 그리고 조금 더 천천히 인생을 살아가도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갖게 되었고요. 그리고 주변에 소중했던 사람들이 너무나 소중하다는 걸 더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자신만의 소중한 장소의 특징은
잘 됐으면 하는 바람과 나만 알고 싶다는 마음이 공존한다는 점일 것입니다. 좋은 곳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도 있지만 유명 프로그램에 나오는 등 인기가 많아지면 갈 수 없게 되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서 씨가 느끼는 마음이 딱 이 마음이라고 합니다. 한번 왔다가 이곳의 매력에 푹 빠져서 더 자주 오고 더 오래 있게 되는 경우가 날로 늘고 있습니다. 마치 나만 아는 진짜 동네 맛집 같다고 합니다. 너무 좋아서 잘 됐으면 좋겠다가도 또 너무 많이 알려질까 봐 걱정도 되는 그런 마음입니다. 혹시라도 나중에 사람이 더 많아질까 그 전에 더 자주 오고 더 많이 즐기려 합니다. 어렵게 얻은 시간을 소중한 부부의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하루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저녁은 미주안 가서 저녁 먹고 좀 바다 근처 그 근처에 좀 바다 어떻게 되는지 경관도 좀 보고 오고. 그러면은 멸치쌈밥 먹는 걸로? 좋지. 좋다. 좋아. 이렇게 좋은 일도 있지만 당장 마주한 어려움도 있습니다. 역시 인구 문제입니다. 작년 기준 경남 남해군 인구는 4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10년 전에는 4만 5천 명에 달했으니 그새 10% 넘게 인구가 줄어든 겁니다. 같은 기간 65세 이상 인구 비율은 34%에서 약 43%까지 치솟았습니다. 지금 전국 지방에서 나타나고 있는 전형적인 인구 소멸, 고령화의 모습입니다. 고령화 인구가 늘어나는 걸 막을 수는 없습니다. 대기업 등의 획기적인 투자가 없는 한 급격한 정주 인구 증가도 어렵습니다. 당장 가능한 최선의 선택으로 생활인구 증가를 골랐습니다. 군청의 군수실에는 인구 현황판이 걸려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인구 현황을 분석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적잖은 지자체장실을 가봤지만 실시간 현황판은 처음 봤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는 모든 행정이 사실은 인구와 관련되지 않는 게 없습니다. 국민들이 어떤 상태로 어떤 환경에서 일을 한다, 또 어떤 환경을 만들어 드려야 우리 남해군이 살기 좋은 곳이 된다는 것을 수치적으로 늘 염두에 두겠다는 그런 의지의 표명입니다. 우리 군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들이 우리 남해군의 인구를 늘려야 되겠다, 또 인구 소멸을 막아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도 모으는 중요한 데이터 현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구가 줄어드니 지역 경제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고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역 소상공인 육성자금 규모를 기존 45억 원에서 75억 원으로 확대했습니다. 남해사랑 상품권을 기존 140억 원에서 200억 원 규모로 확대 발행했고 카드 수수료도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이 밖에 임대료 지원 정책도 추진 중입니다. 60% 가까이 지원이 됐는데도 지금 상권이 어느 정도 활성화를 보이고 있다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중물이 돼서 조금 더 큰 부분들이 이루어질 수 있게, 이게 도미노 현상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멀리 내다봤을 때는 지금 이제 시점에서는 그 여수 그러니까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이 뚫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점으로 해서 그 남해군에서 자생력을 갖출 수 있는 그 관광 인프라를 가져야 된다 생각을 하고요. 인구가 줄면서 또 문제가 되는 게 학교입니다. 인구가 줄면 제일 먼저 제일 큰 폭으로 줄어드는 게 아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선택한 게 남해형 특화 교육입니다. 바다를 가까이 한 지역이니 이에 맞는 직업을 꿈으로 하는 학생들을 길러낸다는 겁니다. 해양과학고등학교는 선박승선원, 기관사, 갑판장, 선장 등의 인력을 배출합니다. 인문계나 특성화고등학교도 특화 교육을 위해 기숙사를 지원하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대학에선 항공정비학과를 통해 항공 분야, 관광 분야 전문 인력들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리부팅 지방시대, 포근하고 아름다운 자연과 맛깔난 음식, 다정한 인심과 적극적인 행정 지원까지 한 번 오면 계속 오게 되는 도시, 계속 있고 싶은 도시, 잔잔한 바다 같은 도시 경남 남해군입니다.
이제는 조금씩 많이 안 되지만 조금씩 해서 모아지면은 두 부부가 같이 이제 쓸 수 있는 그런 걸 조금씩 모았으면 그런 바람입니다. 이 지역민들이 전부 다 이거 생산을 해가지고 가져오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 싱싱하고 좋은 거 살라고 시장으로 옵니다. 남해군은 한 번도 안 오시는 분은 계셔도 한 번만 오신 분은 없을 정도로 매력적인 도시입니다.